주간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2025년 매출 2,202억 원, 영업이익 601억 원을 기록하면서 장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매출은 26%, 영업이익은 34% 증가한 수치로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성과는 단기적인 수요 회복이나 일회성 요인이 아니라 AI 반도체 중심으로 재편되는 시장 구조 속에서 당사의 기술 경쟁력과 고객 포지셔닝이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4분기 실적은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4분기 매출은 723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2%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219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26%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역시 30%를 기록하며 매출, 이익, 수익성, 세 지표 모두 분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성과의 핵심 배경은 AI 반도체 테스트 수요의 구조적 확대입니다.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AI GPU와 ASIC을 포함한 AI 반도체 테스트 소켓 매출이 전년 대비 115% 성장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또한 일반 비메모리에서도 고객사 다변화와 함께 고부가 영역으로 평가받는 시스템 레벨 테스트 비중이 양산 매출의 5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량 증가가 아닌 제품 믹스와 기술 포지셔닝의 질적 개선을 의미합니다. 메모리 부문에서는 하반기 글로벌 메모리 고객사와 HBM 테스트 솔루션 개발을 완료하고 하이엔드 메모리 중심으로 글로벌 고객사 수요에 대응하며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확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형 테스트 소켓 매출은 전년 대비 88% 성장했고 스마트폰 분야에서도 글로벌 고객사의 양산 테스트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분야에서도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며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고객사의 윤리, 안전, ESG 기준 고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및 준법 경영 시스템 인증을 취득하였고 대표이사 직속의 SH, ESG 조직을 신설하여 글로벌 수준의 컴플라이언스 및 ESG 경영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다음은 2025년 4분기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기 ISC는 매출 723억 원, 영업이익 219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 3분기에 이어 다시 한번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특히 4분기가 업종 특성상 비수기 시즌임을 감안하면 이번 실적은 단순한 계절적 반등이 아닌 구조적 성장의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분기 최대 실적을 견인한 핵심 요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메모리 양산 테스트 소켓 수주 증가입니다. AI 가속기와 ASIC을 중심으로 양산 단계 진입이 확대되면서 고부가 테스트 소켓 출하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둘째, AI 고객사 다변화와 기존 고객사 내 점유율 확대입니다. 빅테크, 글로벌 팹리스, 오사트 고객사 전반에서 당사 제품 채택 범위와 물량이 동시에 확대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이엔드 메모리 수주 증가입니다. HBM 테스트 솔루션을 비롯해 서버용 D램, 그래픽 D램 수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메모리 부문 매출이 3분기에 이어 100억 원대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4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이 분기 기준 처음으로 500억 원을 돌파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글로벌 고객사 내 당사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수익성이 높은 양산 매출 비중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AI 부문 역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인 54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4분기부터 AI 가속기 및
A식 고객사가 본격적으로 다변화되고 기존 고객사 내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회사의 중장기 성장이 AI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별로 보면 스마트폰은 비수기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신규 플래그십 출시 효과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북미 고객사의 신규 플래그십 모델 양산용 테스트 소켓 수주 확대가 기대되어 2026년에는 보다 의미 있는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PC와 노트북 부문은 시장 사이클 둔화와 칩 가격 인상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를 보였습니다. 해당 부문에 대해서는 올해도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캡티브 고객사 시너지 효과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 원인 테스터와 모듈 테스터를 포함한 테스트 장비와 테스트 소켓을 턴키 형태로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고객사 락인 효과와 함께 추가 매출 창출이라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OI를 통한 운영 최적화와 원가 절감, 저부가 제품 비중 축소 노력이 더해지면서 4분기 영업이익률은 30% 수준까지 개선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4분기 실적은 AI 중심의 수요 확대, 고부가 제품 믹스 개선, 그리고 구조적인 수익성 강화가 동시에 작동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2026년 경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ISC는 2026년 YOY 20% 이상 성장을 베이스라인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회성 이벤트나 낙관적 가정에 기반한 수치가 아니라 이미 확보된 AI, HBM 테스트 수주 파이프라인과 양산 가시성을 반영한 판단입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 실적에는 명확한 업사이드 요인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업사이드 요인은 AI 테스트 수주 증가입니다. 2026년에는 AI 매출 비중이 70%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업사이드는 AI 테스트 수주 전망하고 있습니다. AI 가속기와 A식을 중심으로 고객사 다변화와 기존 고객사 내 점유율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양산 단계 확대 속도 역시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A식 고객사 다변화 측면에서도 2025년 3개사에서 2026년 6개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성장축인 VIP 고객사 역시 2025년 8개사에서 2026년 12개사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 고객수의 증가를 넘어서 고객사 내 테스트 범위가 확대되고 또한 양산 단계에 진입이 되면서 반복 수주 구조 강화라는 점에서 AI 매출의 질적 성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업사이드는 HBM을 중심으로 한 하이엔드 메모리 테스트 수주 확대입니다. 메모리 부문에서는 HBM을 중심으로 한 하이엔드 메모리 테스트 리더십 강화가 핵심입니다. 당사는 글로벌 메모리 빅3 고객사 대상으로 HBM 테스트 솔루션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서버용 디램과 그래픽 디램 등 하이엔드 메모리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하이엔드 메모리 내의 당사의 시장 점유율을 2025년 75%에서 올해는 85%까지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메모리 테스트 매출은 제품 믹스 개선과 ASP 상승을 동반한 구조적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업사이드로 2026년 장비 소재 사업 시너지가 실적으로 가시화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BM 테스트 솔루션, 버닌 테스터, 소캠, HBM 케미컬 등 테스터와 소켓, 소재를 아우르는 턴키 테스트 솔루션 공급 구조를 통해 고객사 락인 효과와 함께 추가적인 매출 확대 및 진입 장벽 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사이드의 기반이 되는 신규 애플리케이션 확장 또한 성장 핵심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당사는 주요 고객사들과 자율주행, 로보틱스, HBF, CPO 등
차세대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집중해 왔습니다. 올해는 해당 어플리케이션 상용화에 집중해 특정 시장의 의존도를 낮추고 성장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습니다. 이러한 수주 확대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ISC는 대규모 선제적인 KPEX 집행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KPEX 투자는 수요를 따라가는 투자가 아니라 가시화된 수주를 실적으로 연결하고 업사이드를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 1기 팹의 양산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1기 대비 약 3배 규모의 2기 팹 신설을 연내 완료함으로써 수요 확대 국면에서도 납기 안정성과 품질 경쟁력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베트남 1기 팹 증설은 올해 2분기, 2기 팹 신설은 올해 하반기를 완료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국내는 성남과 안산으로 이원화된 생산 사이트를 통합하고 제조 AX 적용을 통한 공정 고도화를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측면에서도 ISC는 2026년을 기점으로 한 단계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회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독립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의 감독 기능과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또한 독립이사 비중을 2025년 2명에서 2026년 3명으로 확대해 이사회 내 견제와 균형이 보다 명확히 작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주환원 정책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주당 배당금은 850원, 배당 성향은 32%입니다. 이는 대규모 CAPEX가 집행되는 투자 국면에서도 ISC가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과 균형 잡힌 자본 배분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ISC는 성장을 위한 투자와 주주가치 제고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가져가야 할 핵심 경영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20% 이상 성장은 출발점이고 AI와 HBM은 업사이드이며 선제적 KPEX는 이를 실적으로 연결하는 실행 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2026년을 AI 인프라 구축의 필수적인 핵심 테스트 솔루션 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을 본격적으로 가속화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에 별표와 1번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취소하시려면 별표와 2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처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하나증권의 김민경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좋은 실적 축하드립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질문 4가지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은 HBM 테스트 솔루션 같은 경우에 매출 기여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하이엔드 메모리 소켓 점유율이 75%에서 85%까지 어떻게 확대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세 번째는 대규모 캐펙스 집행하시는데 저희 마진에 부담이 주진 않을지 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장비 사업과 소켓 부문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HBM 테스트 매출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HBM 테스트 솔루션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내 양대 고객사를 기준으로 하며 보면 첫 번째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소켓 형태로 저희가 공급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장비와 소켓이 일체화된 테스트 솔루션 형태로 공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개발 단계를 마치고 저희가 고객사별로 테스트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HBM은 고객사별로 테스트 기준이 단계적으로 고도화된 특성이 있고 또 테스트 기준을 수립하는 과정이라서 매출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라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HBM 테스트가 단발성이거나 일회성 매출이 아니라 ASP 상승, 그 다음에
뭐 리피드 오더, 저희 반복 수주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리피드 오더를 동반한 확실한 매출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회사의 어떤 성장의 업사이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그 하이엔드 메모리 소켓 점유율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레거시를 포함해서 회사의 점유율은 메모리 시장 내에서 한 거의 90%까지 90% 수준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DDR5라든지 LPDDR5, 5X, 5T, 그다음에 GDDR7 이런 제품군 뭐 QLC 낸드 같은 하이엔드 메모리 쪽에서는 저희 점유율이 75%에서 80%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하이엔드 메모리 테스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다른 제품군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제품의 수명, 품질의 안정성, 양산 대응력, 이걸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미 검증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고, 또 주요 메모리용 테스트 소켓 벤더들 중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 확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가 가장 많은 수주를 현재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점유율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서 컨퍼런스 콜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가가 작년보다는 메모리 단가가 좀 많이, 메모리용 테스트 소켓의 단가가 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회사의 매출, 그 다음에 수익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캐펙스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저희가 2월 말이나 3월 달에 캐펙스 계획에 대한 공시를 할 예정이긴 합니다만, 통상적으로는 메인테넌스 수준의 한 50억에서 많이 하면 70억 정도의 캐펙스 투자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 이상의 투자를 할 계획이고요. 상당히 선제적으로 또 과감한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이는 주요 글로벌 팹리스, 그 다음에 빅메모리 고객사들로부터 캐파 확장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또 그래야지만이 저희가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계획하에 캐펙스 투자를 할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베트남 1공장, 그 다음에 그 국내 생산 사이트에 대해서 증설, 그 다음에 베트남 1공장과 가까운 곳에 베트남 2공장을 새로 신설하는 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좀 과감한 투자를 올해 집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캐펙스 투자에 대한 자금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할 계획이고요. 게다가 이 캐펙스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수요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가시화된 수주를 저희가 확실하게 내재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베트남 2공장, 그러니까 2기펜 역시 중장기 수주 대응, 그다음 납기 안정성 확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무리한 증설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중장기 성장 가시성을 높이는 투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셨던 그 장비 소재 사업 시너지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비 소재 사업 시너지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확장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시너지는 단순하게 장비 팔고 소켓 팔고 하는 그런 교체 판매하는 수준이 아니라 테스터, 소켓, 소재 이 세 가지를 하나의 테스트 솔루션으로 묶는 구조적인 변화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BM 테스트 솔루션, 버닝 테스터와 버닝 테스트 소켓, 그 다음에 HBM용 세정 케미컬, 이거를 저희가 동시에 설계하고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 입장에서는 벤더 수를 조금 더 압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테스트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구조가 양산 단계로 갈수록 시너지가 더 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R&D 단계에서는 개별 장비 혹은 소재 이렇게 개별적으로 채택하는 게 주가 된다라고 하면 그 양산으로 넘어가게 되면 테스트 조건 최적화, 장비 소켓하고 호환성, 그 다음에 소재나 소켓 같은 소모품에 대한 그런 그 소모 시간 이런 것들까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희처럼 토탈 솔루션 혹은 턴키 형태로 공급하는
모델의 경쟁력이 더욱 부각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 확장 방향은 상당히 명확합니다. 현재 저희가 HBM 테스트를 중심으로 시너지가 나타나고 있지만 향후에는 소캠, HBF 같이 고사양 테스트가 필요한 영역으로 확장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미 소켓 쪽에서는 저희가 그 캐티브 고객사하고의 시너지는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장비 쪽에서는 관련된 그 테스트 장비를 같이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장될 수 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시너지 효과가 단기적인 매출 증가보다 고객 락인, 그 다음에 후발업체나 경쟁사의 진입 장벽을 강화한다는 데서 저희가 먼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저희가 턴키로 토탈 솔루션 형태로 공급을 하게 되면 개별 제품 단위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 플랫폼 단위 경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추가 수주, 그 다음에 장기 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장비 소켓 사업의 시너지는 이미 실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산 확대, 적용 어플리케이션 확장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매출 규모, 그 다음에 매출의 퀄리티 모두를 키울 수 있는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다올투자증권의 고영민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다울투자증권 고영민입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사실 말씀 주신 그 수치들 관련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26년 저희가 연간 성장률 약 20% 정도 좀 제시 주셨고, 이거에 대한 기반으로서 이미 기확보한 그런 어떤 수주들 관점에서 이제 책정을 하셨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지금의 이제 상황이나 저희가 만들어내고 계신 영업 환경 생각해보면 다소 조금 보수적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향후의 업사이드 요인 어떻게 있을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AI 매출 비중 70% 이상이라고 좀 말씀 주셨는데, 이것도 전방의 지금 투자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어느 정도 좀 보수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AI 가속기 그리고 AG 고객사별 점유율을 저희가 30%에서 50%까지 확대 말씀 주셨는데, 이에 대한 좀 세부적인 근거도 같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20% 성장은 저희가 보수적인 숫자는 아니고요. 확정 구간에 해당하는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20%는 신규 고객이나 신규 기술을 상용화하는 걸 전제로 한 목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HBF나 이런 거를 상용화시켜서 한다는 그런 매출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AI 그리고 비메모리 테스트 수주하고 양산 가시성만을 반영한 수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AI 가속기, 그 다음에 ASIC 테스트 소켓은 기존 고객사 내에서 양산 점유율 확대 그리고 테스트 물량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물량만 반영을 해도 저희가 20% 이상 성장은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HBM 포함해서 하이엔드 메모리 테스트 역시 파일럿 단계를 넘어서 양산 테스트로 전환되는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는 있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HBM은 고객사별로 테스트 기준이 단계적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고, 테스트 기준을 수립하는 단계여서 저희가 초기 기여분만 베이스라인에 반영을 했고요. 추가 물량 확대 가능성은 좀 업사이드로 남겨두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AI 매출 비중이 70% 이상 확대되면서 제품 믹스 자체가 고부가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외형 성장뿐만이 아니라 ASP, 그 다음에 반복 리피트 오더 구조를 동반한 성장이라는 점에서 성장 가시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성장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목표치라기보다는 출발점에 가까운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AI, 그다음에 HBM 수주 확대, 장비 소재 시너지, 신규 애플리케이션 상용화는 저희가 의도적으로 베이스라인에서 제외한 업사이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20% 이상 성장은 보수적인 목표나 가정이 아니라 현재 가시성이 확보된 성장만 반영돼서 이게 하방이 딱
확고하게 굳어진 숫자다, 단단한 숫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AI 매출 비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뭐 AI 시장 자체가 크고 성장률이 높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AI 시장 성장률과 뭐 저희 반도체 후공정 ISC가 하고 있는 테스트 소켓의 어떤 매출 확대율로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매출 비중은 단순하게 전체 성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포트폴리오 변화가 동시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매출 비중을 60%로 잡았지만 68%를 달성했듯이 70%는 저희 ISC의 AI 테스트 솔루션이 이미 검증된 고객사 내에서 확대되는 물량, 그다음에 양산 전환이 확정된 테스트 물량만 반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기존 AI 고객사의 테스트 확대, 그다음에 ASIC 고객사의 양산 전환 확정된 물량들, 그다음에 VIP 고객사의 그 어떤 리피드 오더 확대, 이런 가시성 기반의 실적만으로 달성한 가능한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AI 시장 자체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AI 테스트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AI 비중이 70%를 넘어서 75에서 80% 수준으로 확대될 여지도 충분하고요. 하지만 실제 현재 저희 경영진의 방침은 제품별 양산 확장 시점, 계약 기반의 가식성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관리했다고 보시면 그 목표를 설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0% 이상은 현실적으로 확정 가능한 베이스라인, 그 다음에 추가적인 시장 확장, 신규 고객, 신규 AI 제품 확대는 업사이드, 이렇게 저희가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AI 가속기랑 ASIC 테스트 소켓 점유율 확대에 대해서는, 이게 점유율 확대 핵심은 단순하게 단일 제품 채택이 아니라 테스트 물량의 확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고객사 내에서 초기 R&D나 일부 양산 라인에 적용되던 소켓이 다른 어플리케이션, 또 양산 라인 전체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구조 변화가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사 숫자가 늘어나는 것 역시 고객수 증가 그 자체보다 고객 구조의 안정성에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ASIC이나 그런 빅테크 회사들은 양산 이후에 테스트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 고객 확보를 하는 것, 그 다음에 고객사 내에서의 점유율을 늘리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안정된 수주 기반을 넓히는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 다변화, 점유율 확대는 실적 변동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다이와 캐피탈 마켓의 해니 정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세 가지 좀 간단히 질문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저희 4분기 때 영업이익률이 어쨌든 좀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이게 단순히 좀 규모의 경제 효과인 건지, 영업이익률 상승 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뭐 장비랑 소켓이랑 나눠서도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장비 소켓 나눠서 말씀해 주신다면은 3분기랑 비교해서 좀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좀 세부적으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저희가 어쨌든 GPU량 매출이 2025년에 2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양산용 제품 기여한 부분이 뭐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양산 쪽 마켓시어 확대 계속 말씀 주셨는데, 현재 저희가 양산 쪽 마켓시어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제가 좀 저는 놓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낸드형 제품 비중이 좀 올라온 게 어떤 특정 제품향 매출인지, 이게 어떤 부분 매출인지 좀 상세히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4분기 영업이익률 상승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는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메모리 쪽에서 양산 매출이 증가한 게 가장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뭐 가속기라든지 ASIC 관련된 북미 고객사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GPU나 TPU와 관련된 양산 매출이 증가한 게
저희 영업이익률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비랑 소켓으로 구분해서 영업이익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소켓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분기에 영업이익률이 한 38%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장비 같은 경우에는 10%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보다는 소켓 마진은 더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에는 소켓 마진이 30%가 조금 넘어선 수준이었고요. 지금 현재 1분기에도 보면 소켓 마진은 상당히 높고 소켓 매출은 상당히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장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설계는 저희가 하는데 생산은 외주에서 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영업이익률은 10% 수준에서 9에서 1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아마 이 흐름은 계속 비슷하게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GPU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존의 GPU나 ASIC 같은 고마진 제품군들은 아무래도 이제 R&D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2024년까지만 해도 비메모리에서의 그 R&D 비중은 80%, 양산이 20% 수준이었는데, 지금 2025년 12월 3일, 그러니까 4분기 누적으로 보면, 4분기까지 누적으로 보면, 지금 비메모리 내에서 R&D와 양산 비중은 R&D가 60%, 양산이 40%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습기나 ASIC 고객사 내에서의 비중도 R&D가 60, 양산이 40입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R&D와 양산 밸런스를 50대 50으로 맞춰 놓으면 아무래도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리핏 오더가 꾸준하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그 성장성이 더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낸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낸드 고객사들은 웹스턴 디지털, 샌디스크, 그 다음에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글로벌 메모리 고객사들은 대부분 대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특정 고객사들보다는 굳이 낸드와 디램을 나눠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고객사를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낸드를 전면적으로 생산하는 고객사들의 수주가 작년 하반기부터 좀 많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흐름은 업황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메모리 사이클이 꾸준하게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낸드를 포함해서 디램도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또 질문해 주실 분은 메리츠증권의 김동관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메리츠증권 김문관입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두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이제 장비 고객사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신규 수역 투자가 예상이 되고, 아무래도 이제 장비 사업이다 보니까 장비 들어가는 일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분기별로 실적 트렌드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올해 예상하시는 장비 소재 사업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가능하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장비 소재 매출을 저희가 응용처별이든 제품별이든 이렇게 브레이크다운을 다양하게 주시고 계신데, 이게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데이터 센터에 넣어주시는 것 같고 또 GPU에도 또 포함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장비 소재 사업이 GPU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 매출 분류에 포함되어 있는 게 맞는지 이것도 한 번만 확인차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장비 소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거의 지금 캡티브 고객사가 현재는 유일한 고객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부수적으로 다른 오사트 회사들 쪽에 일부 공급하는 물량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매출은 저희 캡티브 고객사 향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고객사의 그 신규 팹 투자 증설과 관련돼서 수주를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본격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매출이 증가해서 저희 실적에 기여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한 4월부터, 그러니까 2분기부터는 매출 기여도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지난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아마 통상적으로 장비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는 하반기부터 실적에 반영됐기 때문에 작년에 200억 수준이었습니다만, 연간 400억에서 500억 정도 하는 비즈니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올해 2분기 이후, 그 다음에 내년까지는 저희 고객사의 팹 증설과 또 신규 팹에 대한 투자 이런 것과 맞물려서 장비 쪽에서 업사이드 요인이 좀 크게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부분은 어쨌든 고객사의 투자 계획에 맞춰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저희도 좀 설명을 좀 보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장비는 대부분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모리랑 비메모리로 나눠서 보면 밸런스가 메모리 50, 비메모리 50 이런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데이터 센터 향으로 들어가는 서버용과 관련된 서버 제품이 제일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거기에는 서버용과 관련된 DRAM, NAND에 대한 테스터, 그 다음에 HBM과 관련된 테스터, 테스트 솔루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고객사하고 했던 NDA 체결 내용도 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응용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유한타증권의 백기련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유한타증권 백기현입니다. 일단 허실적 축하드리고요. 아까 앞에서 질문했던 거 좀 팔로업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저희 캐펙스 이제 향후에 집행하시는 계획 일정에 따라서 감가상각비 이런 부분 증가한다면, 손익관점에서 혹시 올해 좀 컨센서스 대비해서 다르게 봐야 할 포인트가 생기는지, 아니면 별 이슈 없이 이제 27년도, 8년도에 대한 변화로 보면 되는지 업데이트 혹시 가능하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캐펙스 확대를 올해 좀 공격적으로 하는 편이긴 한데요. 이게 보시면 저희가 고마진 제품 비중 확대랑 운영 효율화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시스템 레벨 테스트나 AI, HBM 테스트 비중 확대는 마진 구조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수익성 수준을 유지하거나 점진적인 개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이게 올해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고요. 또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 했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도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업황이 안 좋아서 실적이 안 좋아서 혹은 고객사들의 단가이나 압박이 세서 제품의 단가가 낮아지면서 마진에 영향을 받으면은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이 캐펙스 투자를 했다는 것만으로 저희 수익성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한국투자증권의 박상현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실적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저는 질문 두 가지 있는데 앞에 나온 질문과 어쩜 연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올해 실적 20% 성장 목표하신다고 하셨는데 탑라인 이거를 메모리와 비메모리, 소켓 그리고 장비 소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은 각각의 매출 그로스를 어느 정도로 가정하신 건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장비 소재 매출에 관련해서는 지금 메모리와 비메모리 기준으로 나눠볼 때 메모리, 비메모리 쪽에 각각 4분기 때 얼마씩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개별 목표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소켓 성장률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4분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올해 1분기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소켓의 성장폭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회사의 주력 아이템은 소켓이고요. 저희가 과거에는 4분기와 1분기를 비수기 시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지난 4분기부터는 소켓 매출이 비수기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600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4분기 매출에서 장비 소재 사업을 발라내면 대부분 장비 소재 사업을 한 100억 정도 발라내면 나머지는 다 소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1분기도 아마 장비 소재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는 주로 그러니까 수주 중심으로 1분기에는 수주, 2분기부터 그게 다 매출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아무래도 소켓처럼 그 리드 타임이 짧은 게 아니어서 장비 같은 경우에는 리드 타임이 좀 긴 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매출로 인식되는 시간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장비의 매출이 많이 올라가겠습니다만, 1분기 현재 실적으로만 보면, 추정 실적으로만 보면, 아마 1분기 매출의 거의 대부분은 소켓이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요. 아마 압도적인 비중으로 소켓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흐름이면 아마 소켓 매출은 더 이상의 비수기는 없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각 부문별에 대한 정확한 뭐 성장 목표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좀 뭐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이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올해 매출 성장에 있어서 가장 큰 기여를 차지하는 건 소켓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비 소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캡티브 고객사의 투자 계획에 맞춰서 저희도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목표를 얼마를 잡고 있다, 뭐 더 커질 것이다, 뭐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하지만 업사이드 요인이 꽤 충분히 있는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고객사의 투자 계획이 확정이 되고 저희가 그걸 PO로 받게 되면 아마 좀 더 시장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봐 주신 게 이제 메모리와 뭐 비메모리로 나눠서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장비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메모리, 비메모리 골고루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올해 1분기부터는 좀 더 상세하게 브레이크다운을 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다이와 캐피탈 마켓의 해니 정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아까 질문 못 드린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좀 더 질문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그 매출에서 원재료 비중이 한 3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원재료 비중에서 혹시 그 금이나 은 같은 프레셔스 메탈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좀 공개가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네네. 뭐 어떻게 몇하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최근에 원재료 가격이 뭐 금은 니켈 다들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 저희가 네네. 올해 그 영향에 대해서 뭐 어떻게 좀 대응하고 계신지, 뭐 어떻게 영향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뭐 그런 부분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재료에서 금하고 은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상세하게는 오픈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희가 그 모든 원재료, 금, 은, 그다음에 그 러버 소켓 혹은 뭐 엘라스토머 소켓이라고 하는 저희 주력 제품군에 들어가는 소켓의 재료에는 금과 은, 니켈, 구리 뭐 이런 것들이 다 골고루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원소재에 대한 그 단가 관리는 좀 장기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고요. 현재 올해, 그러니까 2026년에 대한 금과 은, 그 다음에 기타 다른 핵심 소재들에 대한 계약은 저희가 연간 계약을 체결을 해서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내부적으로 금값이라든지 은의 가격, 은의 가격이 최근 들어서 많이 폭등한 상태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고요. 아마 하반기에 또 내년 물량에 대해서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때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저희도
그 그 원재료 가격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는 고객사에다가 판매하는 제품 가격에 조금 일정 부분 반영을 하게 될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원재료 가격이 저희가 계약했던 혹은 그 시뮬레이션 했던 기준보다 많이 폭등을 해서 제품에 좀 그 마진에 부담을 줄 경우에는 일정 부분은 고객사들에게 그 비용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그 계약 시스템이 좀 해외 고객사들은 프로젝트 베이스로 계약을 하거나 혹은 뭐 물량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원활하게 계약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국내 고객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격 정책을 저희가 측정한다기보다는 고객사가 측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부분의 고객사들한테는 저희가 원재료 가격 인상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반영을 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HSBC의 장한길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호실적 축하드립니다. 앞서 많은 질문에서 대부분 내용이 커버가 됐지만 제가 혹시 궁금한 점은 가능하다면 혹시 저희 1분기 가이던스를 따로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분기 가이던스는 아직 저희가 YOY로 보면 아마 큰 폭의 성장을 할 걸로 보고 있고요. 글쎄요,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가이던스를 얘기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공시 규정에 적용되는 거라서, 네, 제가 저희 공시 담당 부서에서 전달받기로는 실적 발표 때 가이던스를 제시하게 되면 또 별도로 공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저희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것으로 당사의 25년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